네, 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첫 번째 페이지 썬문답으로 함께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인터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제안이 들어왔다. 이 대단한 일이네요, 진짜. 본인을 이렇게 또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예, 실제로 썬킴 씨가 지난주 첫 화에서 잡지사가 내년 한국 방송대상을 탈 것이다. 한국의 타임지, 한국의 포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허언을 하고 가셔서. 이 허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되면은 네. 제가 뭘 해드릴까요? 사실 그래서 그걸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이거 이런. 이게 진짜 잡지협회에서 뭐가 문의가 들어오니까 지금 재평가 받고 있어요, 썬킴 씨가. 이 뭐라고 할까? 뭐 이 프로그램 그 잡지사와 저 썬킴은 약간 필연이 아닐까? 필연이다. 네. 예. 지금 선스트라다무스다. 뭐 예언을 선견지명이 있다. 예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협회에 계신 분이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하도 뭐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니까 얘는 깡다구가 왜 이렇게 좋아? 약간 현혹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심하고 계시다가 우리 예. 이강민 잡지사 편집장님께서 딱 정말로 이게 방송 대상 타면은 깜짝 놀라실걸요?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자, 썬킴과 썬문답 오늘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묻고 답해 볼까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음식 가운데서 전쟁이 탄생시킨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전쟁이 탄생시킨 음식. 네. 약간 좀 부대찌개 특집 느낌인가요? 아이고 이게 퀄리티를 올려놨더니 왜 그러십니까? 물론 부대찌개도 전쟁이 탄생시킨 음식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그거보다 더 그 우리가 모르고 있던 설마 이게 전쟁 때문에 탄생한 음식이야? 라고 의외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의외의 음식이다.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첫 메뉴부터 짜장면이네요. 좋아하시죠? 짜장면 엄청 좋아하죠. 아유. 그저께도 먹었고. 이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네. 예전에 자장면으로 발음해야만 했던 당시 좀 그랬죠. 그런 어떤 통제의 역사가 있죠. 예. 제가 한번 그때 국립국어원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하면은 짬뽕은 잠봉으로 하자. 그렇게 문의하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저 같아도 답 안 해요. 뭐야? 잠봉이 뭐예요? 잠봉이. 덕볶이로 하자. 떡볶이로 하자. 지금 뭐 자유롭게 짜장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짜장면이 전쟁통에 생긴 음식이에요? 전쟁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탄생을 한 음식이 짜장면이에요. 중국 아편전쟁. 아편전쟁? 아편전쟁. 이랑 짜장면이랑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게 의외로 연관이 됩니다. 네. 일단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짜장 소스가 들어가고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편전쟁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역사상 가장 부도덕적인 전쟁이었었죠.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가지고 팔 게 없으니까 중국에. 네.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이후에 엄청난 그 기계로 특히 이제 방직기, 방적기로 면직물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 영국은 이거를 중국에 갖다 팔면은 우리 정말 대박 나겠다 해서 면직물을 들고 간 거예요. 네네. 그때 청나라가 걸륭제 황제였는데 예. Hello, 아, I am British.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중국말로 하셔야죠. 하오. How? 이게 영국 방직기, 방적기로 만든 어마무시한 싼 퀄리티는 좋지만 저렴한 면직물인데 이 부분 왜 영어로 안 하세요? 네? You buy 오케이. very 오케이. cheap. 네네. 하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제공을 했어요. 팔려고. 물량이 남아 도는 걸 중국에다가. 그렇죠. 예. 그런데 중국 그 걸륭제 황제가 야, 우리 청나라에서 만드는 면직물 일단 너희 영국이 갖고 온 면직물은 얼마냐? 한 뭐 2달러라고 했나 봐요. 예. 걸륭제 황제가 야, 우리 중국에서 만드는 면직물은 얼마냐? 50센트인데요? 영국 상인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중국은 산업혁명 근처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나? 영국 사람들이 멘붕이었다. 영국 사람들이. 예. 알고 보니까 중국이 당시 청나라가 인구가 2억이었거든요. 예. 2억 명이 간의 수공으로 찍어내는 면직물. 산업혁명에 다 필요 없어. 저희가 산업혁명 기계를 이겨냈어. 2억 명이 야 찍어내. 50센트의 기적. 50. 그래서 이제 영국이 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당시에 중국에서는 중국산 특히 복건성에서 나는 홍차가 어마무시하게 영국으로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예. 왜 그랬냐? 네. 유럽 대륙은 당시 이제 커피 문화가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런던과 영국에서도 커피 하우스들이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영국 런던에 있는 커피 하우스에 네네. 여자는 못 들어갔어요.
아,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의외로 1920년대까지 여성 참정권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예. 열받은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그래 남자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커피 마셔. 우리 먹어라. 다른 거 마실 거야. 아, 마침 그때 복건성에서 들어온 홍차를 마셔보니까 네. 괜찮아 이거요. 우리 이거 마시면 되지. 어. 그냥 마실 바에는 우리 예. 여러 가지 문화 한번 만들어보자. 어. 오전 말고 오후에 마실까? 아. 애프터눈 티. 이거 약간 쓴 것 같아. 우유 좀 타볼까? 로얄 밀크티. 이거 가지고 우리 파티 해볼까? 티파티. 티파티. 이런 식으로 문화도 만들고 예, 예. 이왕 먹을 바에는 중국에서 갖고 온 도자기 세트를 한번 마셔보자. 오, 네. 있어 보이는 거예요. 차이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나를 C를 대문자로 쓰면 중국이지만 C를 소문자로 쓰면 예. 도자기잖아요. 뭐 이거 딱 이 여담이지만 중국산 차이나가 굉장히 비쌌겠지요. 그랬겠죠. 오는 도중에 깨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거 좀 견고하고도 싼 도자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예. 하다가 도자기에 소뼈를 집어넣었더니 똥! 안 깨지고 저렴해요. 소뼈를? 소뼈를 갈아넣었어요. 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본 차이나, 아, 뼈 차이나. 뼈 차이나, 본 차이나. 본 차이나. 근데 남성들이 예, 예.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재미가 없었나 봐요. 예, 예. 여성분들이 뭔가 맛있는 걸 마시고 그쵸. 있으니까 저들만의 재밌는 문화가 생기니까. 예. 여보쇼 예. 우리도 남자들도 좀 끼면 안 되겠어? 마셔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차가. 홍차가. 그래가지고 복건성에서 그 생산되는 홍차가 어마무시하게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예. 영국은 팔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 예. 팔 게 없어. 면도 지금 우리가 더 비싸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당시 이제 그 인도 북부 지역은 벌써 영국이 식민화를 시킨 상태였는데 거기서 양귀비를 키워가지고 그걸 아편으로 만들어서 네. 중국 대륙에 뿌린 거예요. 아. 많은 분들이 그 아편을 영국이 몰래 판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대놓고 팔았어요. 동인도 회사가.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당시에 이제 중국 황제가 근데 동치제라는 황제였는데 네네. 동치제도 아편 중독. 그러니까 모든 중국인들이 다 이제 아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계급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나라 전체가 아편 소굴이 됐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힘내가지고 이 마약 끊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캠페인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힘을 내서 아편을 더 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너무 중독돼서. 그래가지고 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네.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조선 홍삼이 정말 좋은 자양강장제다. 조선 홍삼을. 홍삼. 예. 예전에 그 이재용 씨가 나왔던 드라마 그 상도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상도 알죠. 거상 임상옥을 예, 그리는 예, 영화 알죠. 드라마요. 예. 그게 임상옥 선생이 예. 조선 개성 홍삼을 가지고 중국에 팔잖아요. 예. 왜 그 수요가 조선 홍삼의 수요가 폭발했는지는 드라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아. 딱 요때예요, 이게요. 홍삼 먹고 힘내서 더 아편을 열심히 하기 딱 위해. 그때예요. 야, 무슨 그렇게까지 파이팅 넘치게 아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조선 홍삼의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비싸잖아요. 비싸겠죠. 예. 일반 서민들은 그걸 먹을 수 없으니까 예. 뭐 다른 대체품 뭐 없을까 하다가 예. 해삼을 주목을 했어요. 아, 바다의 산삼으로. 같은 한자로 삼이니까. 예, 예. 그 지금이야 뭐 중국은 뭐 전 해안가에서 다 해삼이 잡히지만 네, 네. 당시 이제 그때 가장 퀄리티가 좋은 해삼이 중국 산동반도 연태에서 잡히는 해삼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연태. 예. 연태에 있는 이 요리사들이 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요? 이 해삼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예. 베이징 같은 내륙으로 이 팔러 보내야 되는데 예. 해삼 같은 경우에는 그 횟집 가서 서비스로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잠깐 담소를 나누고 딱 보면 벌써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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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운반이 굉장히 힘들어요, 해삼이요. 예. 근데 연태에서 베이징까지 이걸 운반한다? 아.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떡해요. 하다가 예.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예. 식용 소다에 예. 이 해삼을 담궜다가 말리면 바짝 마르는데 예.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말린 해삼이 건해삼. 건해삼. 우리가 지금 중국집 가면 볼 수 있는 건해삼. 아. 이 탄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도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중국 연태를 가보시면요. 예. 한 집 건너 다 건해삼 집이에요, 지금도요. 어. 깐하이션, 깐하이션, 깐하이션. 어. 이런 식으로. 예. 건해삼을 만든 그 요리사들이 네. 이제 그 식용 소다를 푼 물이 있잖아요. 예. 이걸 그냥 갖다 버릴까 하다가 예.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 물 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우와
면의 탄성이 무지무지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요. 쫙. 그 식용소다 들어간 그 물이 그물로 밀가루를 반죽을 하니까 예. 일명 수타면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그 이전에도 수타면이 있었는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일반 밀가루에 그냥 물로 반죽을 하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조금 늘어나다가 딱 끊겨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중국식 가면 10가닥, 20가닥 탕 치는 거 예.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 식용소다로 반죽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쭉쭉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짜장면의 면은 탄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네네. 식용소다로 밀가루를 반죽하면요. 면이 노란색이 돼요. 지금도 혹시 오늘 아니면 내일 네. 짜장면을 드실 분들 네. 비비기 직전에 네. 면 색깔 보세요. 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우리끼리 하죠. 그렇죠. 예. 식용소다로 반죽을 해서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이제 면은 탄생을 했는데 이제 소스 우리가 이제 춘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건 예.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네. 산동반도가 중국에서 가장 대량으로 대파를 생산을 해요. 대파. 파. 파. 지금도 그 대파 대회를 여는데 2m짜리 대파가 나와요. 진짜로? 진짜로? 아유, 제가 여기서 이거 왜 지금 지상파 나가는 방송인데. 제가 여기서 왜 거짓말? 2m짜리 대파가 있다? 검색해 보세요. 사람 키보다 커 대파가 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갈게요. 예. 믿으셔야죠.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색하세요, 에디터들이. 네. 예. 그런데 이 파를 찍어 먹는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벌써 입에 침이 도네고. 짜장면 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으면. 예. 이 대파를 찍어 먹는 소스를 산동반도에서 뭐로 만들었냐면 밀가루, 특히 이제 빵을 발효시켜서 만든 이제 면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예. 이 면장이 색깔이 검은 이제 거의 진한 밤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워요. 이 소스 이름이 뭐였냐면은 네. 파를 찍어 먹는 소스 이름이 파가 한자로 총이잖아요. 총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요. 총장. 이거는 중국 음식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주장하시는 말인데 이 검정색 총장이 네.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춘장이 됐다. 춘장이 이제 봄춘자를 쓰거든요. 예. 봄춘과 이 소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검정색 총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 이제 발명된 수타면에 비벼 먹기 시작한 작장면, 짜장면이라는 산동반도의 음식이 탄생을 했어요. 나름 새로운 음식이죠. 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건너왔나?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왔으니까. 예. 1882년 어떤 일이 일어났나? 뭐 있었는데? 뭔가 1882. 1882. 뭐죠? 이모군란이라는 게 터져요. 이모군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그 고종 당시 임금이 명성 왕후와 함께 신식군대를 만든 다음에 구식군대를 이제 차별을 해요. 그렇죠. 그 90군대에게 1년 넘게 월급을 안 주거든요. 막 모래 섞어서 쌀 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와라 90군대들이요. 월급 나눠주겠다. 밀린 월급. 드디어 우리 아들한테 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요. 가자. 딱 1년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이 모래예요. 열받죠. 열받죠 이거. 받죠. 예. 그래서 90군대가 난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모군란인데 고종이 뭘 하냐면 청나라에 뚜뚜뚜뚜뚜뚜뚜 SOS를 쳐요. 예. 모스부호로. 뚜루뚜루뚜루뚜루. 예. 전화는 없었으니까 뚜루뚜루 웨이. 지원금 좀 보내달라고. 빨리. 진압해야 된다. 빨리 지금 당장이요. 그래서 보니까 제물포에서 가장 가까운 청나라군 주둔하고 있던 도시가 연태였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보다 인천에 출발해가지고 연태 가는 게 더 가까워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을 거의 매 주말 갔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연태에 들어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충청도로 내려가요. 그래요? 왜요?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혹시 이거 충남 홍성 가는 비행기냐고. 에어쇼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 비행기 제주도 가는 비행기냐고. 아니 연태 가는 비행기 맞다고. 이 비행기가 지금 충청도 날고 있는데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국제선이기 때문에 기내식은 한 끼 줘야 된다. 일부러 돌아간다. 일부러 돌아가라. 빨리 좀 가시자고요. 안 줘도 된다고 기내식. 일부러 돌아간 나름 굉장한 서비스네. 한 끼
주셔야 된다고. 어. 가까워요 연태가. 예, 예. 그래서 연태에서 3,000명의 청나라군이 네.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을 하는데 연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군대뿐만 아니라 밥하는 요리사, 그렇죠. 상인들 네. 다 따라갔겠죠. 그랬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노동하시는 분들도 갔을 거고 연태에서 막 만들어낸 신 음식인 짜장미엔도 넘어갔겠지요. 제물포에.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 때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짜장면의 그 원조가 처음 제물포에 넘어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 짜장면에 이런 서사가 아편 전쟁부터 뭐 홍삼, 해삼을 거쳐서 짜장면이 나왔다. 근데 예. 이건 뭐 그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1911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순원이 공화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식이 제물포에 있던 그 화교들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아, 예. 드디어 네. 우리도 공화국 리퍼블릭을 만들었다. 어. 너무 기쁘다. 네. 우리 뭐 축하할 만한 뭐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럼 우리 짜장면집 이거 이름을 네. 바꾸자. 공화국의 봄이 왔다. 우와! 공화춘. 공화춘. 그 시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화춘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인천 가면요. 네. 거기 적혀 있어요. 공화춘 이름에 공화춘이 그래서 공화춘이라고요? 공화국의 봄이 왔다. 야. 아. 화교분들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 근데 예.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요? 그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을 네, 먹는데 네. 일본에서 유래한 단무지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네. 예. 이게 왜 갑자기 거기 등장? 동아시아 삼국의 화합 느낌이에요. 예. 위아더 월드죠. 진짜. 그쵸, 손에 손 잡고 단무지를 먹고 이게 중국 요리가 예.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밀가루 원조가 미국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요리였어요. 아, 그렇죠. 예. 청요리라고 했잖아요. 예. 아무나 못 먹었어요. 예. 공화춘 등등등 이제 그 제물포에 정착을 했던 중국 상인들이 예. 만든 청요리는 조선인들은 못 먹었어요. 비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래가 된 것이 네. 졸업식이나 입학식, 이사 등등등 특별한 날.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중국 음식이다. 예. 그때 중국 조개지가 있었고 예. 그럼 중국 상인들이 네. 우리가 만든 이 음식을 조선인들은 못 먹으니까 네. 누구한테 팔까 예. 하다가 중국 조개지 바로 옆이 일본 조개지였어요. 일본 사람한테. 일본인들에게 팔자. 근데 일본인들이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예. 느끼한 거예요, 이거. 아, 예. 이거 뭐, 나 느끼한 건 너무 느끼한데? 예. 짜샤이도 안 줬군요. 이 고급 중국집 예. 가시나 봐. 짜샤이도 안 주니까 느끼해서. 그랬더니 그 중국 그 음식점 주인들이 예. 그 일본인들이 먹는 그 반찬인 단무지를 같이 제공을 하자. 어쩌다 보니까 최고의 궁합을 찾았어요. 그렇죠. 요거는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요 단무지, 우리가 말하는 이 단무지는 예. 일본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 일본도 100년 동안 치고받고 전국 시대를 겪다 보니까 예.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그랬겠죠. 먹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한 스님께서 예. 이 불쌍한 이 백성들에게 저렴한 이 반찬을 내가 하나 만들어주자 예. 해서 물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예. 이거 가지고 밥 먹어라. 예.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일본 그 이 백성들이 예.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예. 이 새로운 음식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음. 뭐라고 하긴 이 음식 만든 그 스님의 이름을 붙이자. 이름이 뭔데요? 그 스님이 이름이 닭광대사였어요. 닭광? 진짜 어. 진짜로. 이거 역사적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님 성함이 예를 들어 뭐 나카무라였으면 닭광대사였어요. 닭광대사여서 네. 닭광이 됐다. 별의별 얘기 다 하네요, 진짜. 짜장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일본 전국 시대까지 얘기했어요. 이 서사가 그리고 탕수육의 태동으로까지 이어집니까? 탕수육도 아편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요. 예. 일단 탕수가 이제 당초거든요. 우리 한자로 풀면 설탕 당자의 식초 초차인데 이 당초 그러니까 sweet and sour죠. 네네. 요거로 요리하는 방법은 중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먹는 탕수육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네. 잘게 잘려진 그 고기 조각들. 예. 1840년 아편 전쟁 터진 다음에 이제 1842년에 난징 조약 체결한 다음에 홍콩이 네. 영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영국인들이 이제 광동성에 밀려왔어요. She loves you, 야야야. 비틀즈 노래. I wanna hold your hand. 예. 영국인들이 광동성과 홍콩에 많이 밀려왔는데 예.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향신료 범벅에 또 그 당시 영국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 나무
나무 작대 2개를 주면서 이거로 밥 먹어라.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대. 젓가락. 예, 예. 우리 영국인들이 좀 먹을 수 있는 음식 갖고 오라고 아, 하니까 예, 광동성 요리사들이 예. 그러면 저 영국인들은 우리 같이 향신료를 뭐 물론 뭐 이 카레 같은 것도 향신료지만 예. 입맛에 안 맞을 거니까 예, 예. 좀 초딩 입맛 아, 달콤하고 어. 시큼하게 예,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주자 예. 해서 우리가 현재 먹는 탕수육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뭐로 붙일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당자에 네. 식초 초자 고기 육자 당초육이라고 만든 다음에 예. 아주 잘게 썬 거예요. 지금 탕수육처럼. 그 지금 탕수육처럼. 어. 그리고 이거 소스를 부어서 주니까 예. 젓가락을 쓸 수 없던 영국인들도 어. 하나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포크로. 콕콕콕콕. 근데 여기서 제가 불만이 뭐냐면 아, 불만 있으세요? 예. 아니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 예, 탕수육에 예. 대한 탕수육에 뭐 어떤 불만이? 이름이 예. 이게 원래 한자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당초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당추로우거든요. 예. 그러면 네. 우리식 발음으로 하려면 우리식 발음을 하고 네. 중국식 발음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하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2개가 섞여 버렸어요. 당초육, 당추로우 아. 합쳐가지고 당수육 국적 불명의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국립국어원에 제보하세요. 같이 할까요? 무슨 잠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괜찮네. 이 프로그램 명의로 제가 보낼게요. 좋습니다. 예. 이강민 아나운서가 요거는 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뭐라고 예.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죠. 당초육이든 아니면 우리식으로 좀 순화해서. 예.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그 중국 식당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라고요? 저기요, 당초육 소자 하나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자. 우리부터. 그냥 좀 짜장면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네요, 저녁이니까. 네. 이건 괜찮은 지적이었던 것 같고. 그럼 지금도 영국에서 탕수육 이런 거 많이 먹나요? 영국이라기보다 예. 의외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이른바 이 아메리칸 스타일 차이니스 레스토랑 많잖아요. 네. 거기 가면 꼭 있는 게 뭐냐면 스윗 앤 사워 포크예요. 그게 탕수육. 탕수육이에요, 이게. 근데 찍먹 파세요, 부먹 파세요? 저는 사실 상관없는데 부먹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부먹. 예. 하하 참. 약간 결이 다른가요? 이게 원래 탕수육은 예. 자체는 예. 그 갓 튀긴 고기에 예. 그 소스를 부어가지고 음. 아직까지 튀김 옷의 그 질감이 살아있을 때 먹는 그런 요리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제 찍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다 부먹이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찍먹이 등장한 것이 언제부터냐? 1990년대부터. 왜일까요? 왜일까? 배달. 눅눅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네. 빠라바라바라바라 예. 배달이 시작하면서 이게 예. 부먹을 해서 갖다 주면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소스를 아예 따로 포장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그냥 즉석에서 부어 먹게 만들자. 199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찍먹이 등장을 했습니다. 엄청 전통 있는 막 진짜 화교 출신이 하는 청요리집 이런 데 가면은 찍먹 자체를 취급을 안 해줍니다. 짜장면 안 팔아요. 짜장면도 안 팔고. 네. 예, 다르더라고요, 스타일이. 자,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최애 음식 중 하나인 돈가스. 돈가스도 전쟁 역사 속에 탄생한 음식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맥락이 어떻게 되죠?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예. 군국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돈가스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냥 돈가스 좋아해서 그냥 동공이 커진 거예요. 예. 예. 오늘도 알 없는 안경 끼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네. 이제 유신이 아니라 원래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약간 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중국 고 문서를 뒤져보니까 네.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유신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메이지 혁명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는데 네. 100% 일본을 서구화하자라는 혁명이었어요. 예. 철도 깔고 예. 일본 상투 자른 다음에 우리도 머리 기르고 양복 입고 예. 우리도 기차 타고 우리도 전화하자. 음.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죠. 네. 초등학교 의무 교육도 실시하자. 다 서구화를 했는데 일본이 딱 한 개 못하는 게 있어요. 피지컬. 맞아. 체격. 그쵸.
야, 이거 뭐 일단 키가 다르잖아 이게요. 다서구화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0년 동안 육식 금지 국가였거든요. 예. 12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 초밥이 이제 발달을 했던 그 배경이기도 한데 1200년 동안 이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네. 키가 안 크는 거잖아요. 아, 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일본 분들 약간 치열이 고르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랫동안 고기를 안 씹어서 그렇다는 뭐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고, 네. 근데 고래 고기를 일본들이 먹잖아요. 일본인들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알아요. 고래가 포유류인데 네. 생선으로 친 거예요. 아. 생선으로 친 거네. 약간 바다에 있습니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예, 육식 금지를 피해 가려고. 이거 생선이다 얘는. 어쨌든 예. 그 메이지 일본 왕이 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1872년에 네. 안 되겠다. 1200년 동안 우리가 고기를 안 먹었지만 어. 우리 고기를 먹자라고 육식 금지령을 해제를 해버려요. 예. 그리고 본인부터 고기를 먹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다. 이건 진짜. 예.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인들의 반발이 있었냐면은 예. 당시 이제 이 일본 왕의 육식에 예. 반대를 하는 그 분들이 네. 사람들이 왕궁까지 쳐들어 들어가요. 어. 육식을 하는 일본 왕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암살 기도를 해가지고 뭐 진압되는 일도 있었고 예. 기록에 따르면은 한 엄마 아들이 있었는데 예. 아들이 자랑을 하고 왔나 봐요. 엄마 나 오늘 소고기 먹었다. 엄마가 의절을 했대요. 예. 난 소고기 먹은 아들은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니까 아들을 끊을 정도로. 예, 그만 고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어떤 고기를?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예. 일본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이제 이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빨리 지금 그 군국화 스텝은 다 그렇죠, 준비가 그렇죠. 됐는데 예. 거기서 주목한 게 영국의 커틀렛이라는 음식이에요. 커틀렛. 커틀렛이 이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예. 이걸 이제 기름에 튀겨 먹는 프라이팬에 튀겨 먹는 음식인데 네. 빵가루를 묻혀가서 튀기다 보니까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튀긴 빵이니까 아. 이거를 활용하자. 어. 커틀렛은 되게 얇아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빵가루를 이만큼 묻혀가지고 아예 고기가 안 보이게 만들자. 아자. 의심할 겨를을 안 주네. 예.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썰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빵만 나오고 밑에 뭐 고기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육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돈가스예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일단 일본어로도 돼지는 돈이죠. 그래서 저기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돼지 육수로 만든 라면이 돈코츠 라면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돼지로 만든 커틀렛이다 해서 돈 커틀렛으로 하자. 근데 이 커틀렛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커틀렛 가스레스. 커틀렛 가스레스. 커틀렛 가스레스. 돈 가스레스가 됐는데 뒤에 게 너무 기니까 잘라내고 돈가스로 하자. 요것도 제가 제가 그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건 못 참는 사람. 예. 이것도 국립국어원에 얘기를 해봤어요. 썬립국어원. 예. 돈가스 다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용 일본어는 방송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돈가스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지금도 검색하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직접 올리신 게? 이건 답이 왔어 이건요. 뭐라고요? 돼지고기 너비튀김으로 순화하라고. 아주머니 돼지고기 너비튀김 알아요. 나가. 돼지고기 너비튀김 치즈로. 아무도 못 알아듣죠. 네. 예. 소금 뿌리죠 아주머니가. 예. 그 되게 노력을 하시네 우리말에. 잘못된 거 못 참습니다. 네. 그러면 비후가스는 비프 커틀렛이네요. 비프 커틀렛이요. 야. 생선가스 일본이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원료는 영국의 그 피쉬앤칩스였지만. 예. 아니 지금 오늘 음식을 한 무더기 준비하셨는데 저희 3개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거의 다 됐어요. 음식의 역사 예. 파트 2 준비하겠습니다. 파트 2 다음 주에 바로 또 전쟁으로 태어난 음식 2탄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고를 2개로 쪼갰어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확실히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일어나면은 안 된 최대한 피해야 할 역사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전쟁을 겪었던 분들의 말 들어보면은 우리가 무슨 전쟁 같은 사랑, 뭐 전쟁 같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비참하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또 어떤 문화 전파, 문화 교류, 문화 탄생의 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전쟁 속에서 태어난 음식에 대해서 썬킴 씨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지사에 들어온 독자 투고 소개합니다. 민기용님께서 썬킴 씨 방송 들으니까 예전 20년 전에 영어 공부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난다 하시고요. 칼라퍼플님께서는 소가 핥은 머리 하고 나오신 썬킴님 앞으로도 기대됩니다라고. 그렇죠? 또 유튜브 영상판으로 보시면 소 핥은 머리, 알 없는 안경 이런 게 또 보입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천호동 딱성냥님께서는 이강민 편집장 CBS의 팽수가 되실 것 같습니다. 희한하고 멋있는 캐릭터 만들어가 주세요. 우리 또 레이니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제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독자 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 유튜브나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자 투고였습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10월 첫 페이지 꾸며봤습니다. 이번 호에도 재밌고 잡다한 이야기를 저희가 실어볼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해주시고 널리 바이럴 마케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잡지협회가 주목하는 이강민의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이었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